요액파 물건 강론 용익물건 마지막 전세권 하겠습니다. 자, 전세권은요 개념 요소가 세 가지죠. 일단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죠. 반드시. 그 다음에 타인 부동산 설정자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죠. 용익물권이죠. 그리고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목적물을 임의 경매에서 그 경매 대가부터 전세금을 우선 면제받게 됩니다. 즉 용익 물권의 성격과 담보 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죠. 용익 물권의 성격과 담보 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성질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는 권리죠. 토지 건물이 객체가 되겠지만 농경지는 제외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토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건물도 일동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여도 괜찮습니다. 재산권에서 양도 상속이 가능하고요. 다만 지상권과는 달리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죠. 전세금 중요하죠.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 전세금 불지급 채용은 무효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전세금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세권과 전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 다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마찬가지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갖고 있고 설정자에 대해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데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리양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세권만 양도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는가. 돈 필요할 때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는가. 첫째가 전세권의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했을 때, 그래서 용익물권의 성질이 사라지고 담보물권의 성격만 남았을 때, 요때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요때. 또 하나는 전세권 존속 중이라도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는 거고, 확정적으로 양도 못하지만 장차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때 전세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전세금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전세권자의 설정자에 대한 손해배상.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훼손했다. 그럼 설정자가 그 목적물을 수리해야 되잖아. 거기 돈 들어가잖아. 그 손해배상. 그래서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훼손함으로써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갖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 이거를 담보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세금에서 목적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공제하는 거예요. 그것만 공제하는, 그거 아닌 거 다른 건 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나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물상대위를 행사해서 설정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했을 때 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말고 다른 거, 뭐 빌려준 게 있다, 이런 걸 상기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이것만 충당한다. 이것만 담보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전세권 취득, 약정을 통한 취득이 보통이죠. 계약 플러스 전세금 지급 플러스 등기. 목적물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죠.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그 전세권의 효력 인정된다. 부인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담보만을 위해서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채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때는 무효입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파말해서 삐져나온 게 영 보기가 안 좋으네요. 저 머리 안 감아서 삐져나온 거 아닙니다. 저 자신 머리도 안 감고 나온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요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요. 여기 원형 탈모가 왔어요. 그래서 좀 풍성하게 가려보려고 파말했는데 파말한 것이 좀 이상하게 삐져나. 보이세요? 삐져나온 거.
에이, 멋있나? 아톰 같나? 아톰 같아요? 하여튼 요새 아주 그냥 뭐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머리가 주사 맞고 있는데 한 1년 걸린다네요. 뭔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았냐고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던데 모르죠. 뭔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하여튼 스트레스를 오지게 받았는지 이만큼 뭉텅 주사 맞고 있는데 잘 안 나네요. 가려보고자 파마했더니 삐져나가고 손이 자꾸 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요거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 강의 안 듣고. 자, 전세권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 전세권 등기가 됐다. 유효한 등기로 추정한다라는 거. 암기해야 되죠. 존속기간. 자, 먼저 최장 10년 넘지 못한다.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할 때 10년 넘지 못하고 넘으면 단축하죠. 그 다음 건물 전세권만은 최단 1년이 보장되죠.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합니다. 갱신, 약정갱신이죠. 역시 갱신할 때도 10년 넘지 못합니다. 묵시갱신, 법정갱신이 있는데 이것도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이 되죠.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된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무슨 통지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만료할 때 이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겠죠.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됩니다. 그 다음 기간을 만약에 약정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달이 지남으로써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판례 하나,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형 갱신이죠. 등기 필요 없죠. 갱신에 따른 변경 등기 없이도 전세권자는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갱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걸 나눠가지고 312조, 313조 달달달달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세권의 효력, 자, 조문 2개 일단 304조. 304조는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 갑소유 땅에 의리 건물을 갖고 있고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을 때 이런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는 걸 보통 갖고 있겠죠. 자, 이제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게 305조죠.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 그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때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의리 지상권자고 2년 연체했을 때 갑이 소멸 청구해서 소멸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304조가 있고요. 305조 법정사건이 있었죠.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304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 305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아. 그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어.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이제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사건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권적 조건 인정될 거고 점유권 있고 과실권 인정되면 상린관계 적용될 거고 전세권자 스스로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에게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309조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라는 거. 자, 전세권자의 전세권 처분권. 아까 지상권하고 지난번에 봤던 지상권하고 비슷하게 전세권 양도할 수 있죠.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세권에 뭐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목적물을 전전세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세권을 팔아먹으면 전세권자가 바뀌었죠. 이때 전세권을 산 사람은 전세금 반환 채권도 함께 양수한 거고요. 당연히 전세권 양수인이 새로운 전세권자가 됐으니까 전세권 설정자와 양수인 사이에 양도인과의 권리 의무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대로. 전세권 양도할 수 있다. 308조 전전세 임대 자유가 있는 대신 책임을 가져간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강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주문 확인했고요.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목적물 임대 전전세자 여기서 조심할 거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은 뭐예요?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이때 저당권을 전세권 저당권이랍니다. 자,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되 이때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건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는 뜻이고요.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은 어떻게 물상대위하여?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기 전에 압류하고 전세권자가 지급 못하도록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심해서 봐주시고요. 전전세 전세권자가 설정자 말고요. 원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에 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전전세권이라 하죠. 원전세권자, 원래 전세권자 또는 전전세권 설정자가 자신의 전세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 목적물에 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전전세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전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전세권 설정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와 전전세권 등기, 전세권의 부기 등기입니다. 그리고 전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당연히 당사자는 원전세권 설정자,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원전세권자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전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원전세권 설정자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을 가요. 어떻게? 전전세금은 원전세금 내야 되고요. 전전세금도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전전세권자도 전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는 다만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원전세금의 반환도 지체되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전전세금 반환은 지체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전세권 설정자가 전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고요. 원전세권 설정자가 원전세금의 반환도 지체하고 있을 때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전전세권자는 경매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소멸 청구권이라고 해서요.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상식해야 되잖아요. 용도에 따라 상식하지 않은 경우, 다른 용도로 상식하는 경우에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11조 전세권 소멸 청구, 313조 전세권 소멸 통고. 전세권 소멸 청구는 6달 경과할 필요가 없죠. 소멸 청구 의사 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소멸하는 거고요. 소멸 통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죠. 각 당사자는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달이 경과해야 소멸하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 상식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 청구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 통고를 구별해달라. 3번 약정한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전세금의 일방적인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방적인 증액 청구만은 제한을 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거나 증액한 날부터 1년 내는 증액 청구를 못하고요.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약정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의 효력을 보고 있고요. 4번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 별거 아니죠.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팔았다. 즉 정세권 설정자 갑이 목적물을 팔아먹었다. 자, 이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당연히 신소유자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신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 및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목적물의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 및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거. 전세권 소멸, 특이한 소멸 사유 2개, 311조 소멸 청구가 있었죠. 313조 소멸 통고가 있었죠. 그다음 목적물 멸실이 나오는데요. 이 목적물 멸실은 크게 두 가지 원인. 314조, 315조가 조문인데요. 두 가지 원인. 그 목적물이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된 경우, 태풍이나 뭐 이런 건물 전세권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 그 다음 전세권자에 의해서 멸실된 경우, 두 번째 전부가 멸실된 경우, 일부가 멸실된 경우, 이렇게 나눠서 일단 불가항력적이든 전세권자 귀책사유에 의하든 전부 멸실이 되면 전세권은 전부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이 문제죠.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잘못이 없으니 전세금을 당연히 전부 돌려주면 되겠지만 전세권자의 잘못이 있을 때는 돌려주면 안 되죠. 손해배상이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당해서 모자르면 더 청구하는 거고 남으면 그때 돌려주면 되겠죠. 이게 전부 멸실입니다. 반면에 전세권자의 귀책사유에 있는 불가항력적 일부 멸실의 경우에 일단 그 멸실된 부분만큼 전세권을 소멸하고 그만큼 전세금을 간액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일부가 멸실됐긴 했지만 거의 전부 멸실하고 똑같다.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소멸을 통고하고 통고라고 되어 있지만 6달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 청구에 해당됩니다. 전세권은 소멸 청구에 소멸하고 전세금은 전부 돌려받으면 됩니다. 문제가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일부 멸실된 경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불가항력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전세권 일부 소멸한다고 했죠. 그런데 전세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일부 멸실의 경우 전세권은 일부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잔존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때 전세권자는 역시 전부 소멸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그 전세금은 돌려줘서는 안 되고요. 손해배상에 충당해야 되겠죠. 제일 조심할 게 뭐예요? 불가항력적 일부 멸실, 전세권 일부 소멸, 전세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일부 멸실, 전세권은 일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이 소멸했다. 첫째, 동시행관계.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반환 플러스 등기 말소 서류 교부, 이게 동시행관계입니다. 317조. 두 번째,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함에도 불구하고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더라.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보할 수 있다. 경매해서 임의경매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여기서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 하나가 경매가 되었을 때 전세권과 저당권의 관계,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세권이 1번인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이 최선순위인 경우, 앤드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는 경우. 전세권이 최선순위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는 경우 원칙,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예외,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일부 전세권. 5층짜리 건물의 3층의 전세권을 갖고 있더라. 나머지까지 경매할 권리는 없다. 나머지까지 경매할 권리는 없다. 다만 전부 경매직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세권자가 그 일부를 포함한 나머지까지 경매를 신청할 권리는 없다. 세 번째, 전세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야 되죠. 이때 원상 회복 의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속물 수거. 316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라. 그 원상 회복 의무 중에 하나 뭐예요? 자진 소유 물건, 자기 물건, 부속물이죠. 수거해라. 번호키 같은 거,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같은 거.
이때 설정자가 야 부속물 가져가지 말고 나한테 팔아. 그럼 팔아야 됩니다. 이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조건입니다. 반면에 전세권자도 설정자에게 사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두 가지만 됩니다. 그 부속물이 설정자 동의어도 부속시키고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전세권자도 설정자에게 부속물 사라,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 조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유익비 상한 조건이 있죠. 유익비는 당연히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유치한 유익비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지출액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보통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견을 유예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 조건은 없지만 유익비 상한 조건이 있다. 그냥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조건이 없어요. 갱신 조건 당연히 없고요. 지상 매수 조건 없어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없어. 근데 우리 대법원이 토지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조건을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다. 토지 전세권자는 토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전세권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 깡그리 한번 핵심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용역물권 다 봤고요. 물권은 담보물권 남았습니다. 담보물권이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담보물권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